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QM6 차주분을 모시고 차주 인터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대리 구독자이자 가족인 QM6 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희 매형입니다. 명절 맞이해서 제가 인터뷰를 이렇게 찍게 됐는데, 차 받으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한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네, QM6 받으신 지 3개월 정도 되셨고, 일단은 차량 가격하고 구매 방법 좀 알 수 있을까요? 차량 가격은 그때 저 살 때 2023년형이 막 나오기 직전이었는데 계약을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2022년형 운 좋게 하나 잡아서 3,200 정도의 용품하고 연장해서 3,400 정도 들었습니다. 연장이라는 걸 뭘 연장했다는 거죠? 무상보증에 대한 연장 프로그램인데 이 차가 3년 6만 킬로가 기본이에요. 근데 연장을 하면 단계별로 있긴 한데 최종 7년 14만 킬로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보증까지 연장해서 총 한 3,400 정도 줬다는 얘기죠? 네. 왜냐면 이게 연식 변경 직전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이 됐잖아요. 한 50만 원 정도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신 안전기능 좀 더 들어가고. 근데 이 차는 어차피 옵션으로 안전기능을 다 넣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차이는 거의 없고 가격만 50만 원 올렸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옵션은 똑같은데 50만 원 정도 싸게 샀네요? 네, 맞습니다. 서비스는 뭐 받으셨어요? 서비스는 사실 제가 계약한 데가 시골이기 때문에 블랙박스는 거의 대부분 제가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썬팅 하나 받았습니다. 썬팅은 기본 썬팅, 딜러표, 그죠? 아니요, 레이노 S9. 그래도 좀 좋은 거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썬팅은 레이노 S9하고 키케이스나 매트 요 정도만 받고, 블랙박스는 제가 직접 몇 대를 달아봐서 제가 직접 달았습니다. 거의 블랙박스 업자시잖아요. 제 차도 달아주셨기 때문에. 네. 예전에. 아무튼 이 차를 구매하시기 전에 원래 타던 차가 뭐였죠? 원래 타던 차가 SM3 2010년식 또 하나 르노? 있었고. 네, 르노. 왜 이렇게 르노를 고집하시는 거예요? 원래 현대차도 한 2번 정도 탔었고, 옛날 구아방도 탔었고, 그 다음에 아반떼 HD 특이한 차를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현대차하고 SM차하고 타면서 느낀 차이가 일단 장고장이 없어요. 르노가 장고장이 없어요. 네. 현대차에 비해서. 현대차에 비해서 장고장도 거의 없고,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좀 비싸다는 말이 있긴 한데, 요새는 국산화율이 많이 돼서 그런지 이번 SM3 전부 다 하체 고치는데도 크게 비용이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정품을 꼭 쓰지 않아도 되니까. 애프터마켓 용품들이 있으니까. 애프터마켓 용품도 있지만 정품도 국산화율이 많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르노가 초창기에는 수입 부품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국산 부품이 많이 돼서 생각보다 비싸진 않고, 대신 공인비가 좀 많죠. 어쨌든 수리비 부분은 르노가 더 비싸다는 거잖아요. 조금 비쌀 수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보다. 근데 이제 차주분이 느끼시기엔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현기차보다 좀 덜 고장나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르노 차량을 지금 2대째 네, 맞습니다. 구매를 하고 있는 거네요. 충성률이 좀 높네요, 르노가. 일단은 충성률 높은 부분에 비해서 재구매 할인은 크진 않더라고요. 자비는 없는 편이네요. 자비는 없습니다. 네, 르노가 자비는 없는 편인데, 그럼 이 차 말고 뭐 여러 대를 예상을 하고 선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같이 봤던 차가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QM6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LPG를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LPG 차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SUV 그 당시 이거 하나. 특히 아직 스포티지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스포티지가 나왔으면 아마 고민을 했을 텐데 스포티지가 나와서 고민을 못했고, 그 다음에 SM6도 사실 LPG를 고민을 했는데, SM6 LPG의 단점이 가장 최상위 트림이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옵션이 좀 다르게 한데, 최상위 트림이 아니면 선택을 못하는 옵션들이 좀 많아서 LED 매트릭스라든지 그때는 저 때는 한시적으로 안 됐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차종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어차피 르노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였네요, 거의. 네, 왜냐면 소나타나 그랜저는 거의 택시 느낌이 많아서. 그리고 일단 현기차는 좀 싫었으니까, 그죠? 싫진 않았는데 아마 스포티지가 나왔으면 스포티지를 선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포티지를. 네, 왜냐면 스포티지가 좀 크게 나오는 바람에 원래는 얘보다 훨씬 작은 차였는데, 예전에.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이프가 지나가다 봤는데 저건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안 이쁘대요? 이미 샀으니까 돌이킬 수 없죠. 네, 이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왜냐면 또 일시불로 구매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얘는 이제 10년 이상 탄다고 보고 있죠. 죽을 때까지 타야죠. 자, 그러면 이제 장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차의 장점을 좀 몇 가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LPG 때문에 생각보다 유지비가 조금 적게 들어요. 기름값보다는 확실히 적게 드는 것 같고, 예. 생각보다 이게 잘 모르는 장점인데, 유지비 하면 뭐 수리비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소한 유지비긴 한데 세차비가 적게 듭니다.
세차비가 왜 적게 들어요? 이게 LPG 충전소들이 대부분 고객들이 택시기사님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물총 한번 뿌리는데 거의 100원이면 뿌려요. 오, 완전 꿀팁이네. 네, 100원이면 뿌리고 청소기도 100원. 오. 좀 비싸면 200원. 오,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세차할 때 보통 10,000원은 쓰거든요, 셀프 세차장에서. 그렇죠. 그러면 얘는 1,000원이면 하네요. 1,000원이면은 남죠. 1,000원이면 아주 깨끗하게. 1,000원이면 무조건 남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요. 매트 청소 이런 건 거의 다 공짜인 것 같고, 세차장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100원 넣으면 거의 2분 정도 쓰거든요. 그럼 아니 넉넉하게 1,000원을 잡다고 치더라도 네. 가솔린 차에 비해서 9,000원이 저렴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그거 생각보다 무시 못할 금액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잘 오픈되지 않은? 오. 왜냐면 이거는 그렇다고 LPG 충전소가 다 있는 혜택은 아니니까 그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단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차의 단점은 아무래도 LPG니까 힘이 없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뭐 일상생활에서 출퇴근할 때 힘이 없는 걸 많이 못 느끼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고속도로를 달릴 때 탄력 주행을 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이 차 안전 기능 중에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는데 그걸 쓰기 시작하면 힘이 없다는 게 확 느껴집니다. 왜냐면 출발이 늦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다시 이제 어댑티브니까 속도가 줄었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얘가 무단 변속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댑티브를 쓰게 되면 RPM을 억지로 낮추긴 하거든요. 네. 보통 7단까지 올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르막길 만나면 한 3단, 4단까지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LPG 차라서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출력 자체가 그냥 낮은 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기본적으로 2.0 자연흡기에 144마력밖에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LPG라서 뭐 좀 더 마력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죠? LPG를 안 나간다 이거보다는 뭐 전체적인 세팅이 그럴 수 있다. 아,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제가 SM3도 타고 있지만 네. SM3도 차가 안 나가고요. 제 SM3 가솔린이잖아요. 네, 그렇죠. 제 아. 지인한테 SM6를 적극 추천해서 제 지인이 SM6를 샀는데 차 바꾸셨어요. 못 참고 바꿨어요. 못 찾고 신랑을 아우디로 뽑아주더라고요. 아, 너무 안 좋은 걸 경험하니까 그냥 확 위로 가버렸네요. 네, 아우디 휘발유 RV로 바꾸셨는데 너무 만족하고 타십니다. 아, 그러니까 놀라운 건 이 르노가 그렇게 장점이 많아서 두 대를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대 다 잘 안 나간다는 게 놀랍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 사람마다 스타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천천히 다니고 브레이크 밟을 일이 거의 없어요. 워낙 천천히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가족들의 안전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빨리 달려서 좋을 거 없죠, 그죠? 예, 맞습니다. 연비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뭐 가끔 밟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답답할 수 있다. 다른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단점은 이거는 삼성 차주라면 100% 공감하는 내용인데 에어컨 필터 갈기가 거의 최악입니다. 그쵸, 이건 악명 높죠. 악명 높습니다. 셀프로 다이하기 아주 짜증나는 차 중에 하나죠. 아, 제가 사실 SM3를 만 킬로마다 셀프로 다이를 하고 있는데 네. 처음에는 우리 다시방이라고 하죠. 이 앞에를 다 뜯었어요. 최근에 안 뜯고 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근데도 현기차에 비해서는 좀 범용성이 떨어진다. 범용성도 떨어질 뿐더러 허리의 고통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연세가 이제 만만치 않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죠? 동안이시긴 하지만 불혹이 다가오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굽혀서 뗀다는 게 거의 그 정비사처럼 그쵸. 누워서. 저 같은 뚱뚱이들은 사실은 그냥 돈 주고 맡기는 게 그럼 무조건 낫습니다. 몸이 더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공인비가 한 3만 원 나오죠. 또 공인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삼성차들이 그래서 비싸다는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차 사신 거 후회하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 근데 벌써 장점 얘기할 때보다 단점 얘기할 때 조금 더 신나 보여져갖고. 그럼 또 혹시 다른 단점 또 있나요? 다른 단점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선택한 것 중에 후회하는 것이 한 2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때문에 사이드 스텝을 선택을 했는데 제 정장 바지에 자꾸 닿아요. 내릴 때. 내릴 때 바지가 더러워진다. 네. 그래서 아마 조금 연세에 따라서 또는 타시는 연령층에 따라서 사이드 스텝은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사이드 스텝 때문에 그 바지가 더러워지면 품위 유지가 힘드네요. 아, 그렇죠. 또 품위 유지하셔야 되는 직업인데. 그렇진 않은데. 품위 또 유지가 힘드네요. 항상 바지 체크하시고. 사이드 스텝은 하여튼 조금 얼마 주셨죠? 그게 익스테리어 패키지라 해서 앞에 뒤에까지 해서 한 65만원? 65만원 아끼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대부분 선택을 안 하더라고요. 풀옵션 좋아하시니까 또. 그렇죠. 달았네요. 그러면 또 다른 거요. 다른 후회하는 점은요? 이거는 선택을 하고 난 사실인데 해피케어가 이제 아까 전에 7년 14만까지 된다고 했잖아요. 연장. 이게 모든 부품을 연장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동력계 부분만 해주죠. 그래서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에 사실 저희 서비스 센터가 되게 친절해요. 그래서 무상으로 점검해 주는 것도 많고 웬간한 건 돈을 잘 받지 않는데 고질병들을 3년 6만 킬로 내에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상태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꿔주겠다. 고질병 뭐가 있는데요? 디스크도 조금 있고요. 디스크가 고질병. 앞륜 디스크. 그 다음에 디스크 변형이 와요?
아, 그래서 고속에서 밟으라고 하더라고요. 고속에서 펴줘라. 140에서 밟으면 열을 받아서 디스크가 살짝 변형이 올 수도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140에 밟을 일이 없어요, 이 차는. 왜냐면 안 나가니까. 안 나가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공인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억지로 변형을 시키려면 그렇게 밟으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변형이 되는 고질병은 있으나 그렇게 운행할 상황이 사실 많지는 않다. 많지는 않다. 그리고 또 쇼바도 아직까지 개선품이 안 나와서 쇼바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고. 그 고질병 많이 오는 것 네.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그 카페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 타이어가 백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휠이 백화 현상이 일어난다. 네, 휠에 백화 현상이 일어나서 이거는 뭐 다들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3년 6만 킬로 내에 가져오면 무조건 휠은 새 걸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휠은 이미 바꾸실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그 전에 바꿔야죠. 왜냐면 기스도 났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3년 지나면 새 차 산다는 기분으로. 그리고 어차피 걔도 또 이제 백화 될 텐데. 그때쯤이면 개선품이 나오기를 기도해야죠. 그때까지는 르노가 좀 일을 해서. 근데 그런 단점들을 뛰어넘을 정도로 이 차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몰랐죠. 몰랐어. 사기 전에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물어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라운드 뷰가 없고 서라운드 뷰랑 비슷한 어라운드 뷰라고도 얘기 많이 하죠. 비슷한 기능으로 센서가 사방을 봐줘요. 360도 센서가 있고 주차 보조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좀 사용성이 어떤가요? 일단은 주차 보조는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왜냐면 모든 차가 그런 것 같아요. 주차 보조는 주차를 일단 얘가 잘 못해요. 주차장 인식률이 매우 떨어져요. 없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넓은 데서는 가능한데 넓은 데서는 내 혼자 하는 게 속 편하다. 넓은 데였으면 안 썼죠. 안 쓰죠. 내가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센서 반응이 좀 느려요. 그래서 딜러 아저씨가 말하기를 너무 맹신하지 마라.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 근데 제가 알기로 대리점에 가면 스카이뷰 이런 걸로 명칭으로 또 추가 용품처럼 옵션을 달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얘도 지금 센서 반응이 느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라운드 뷰 추가 옵션도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예, 서라운드 뷰 옵션도 가능한데 용품으로 가능한데 단점이 후방 카메라가 안 이뻐져요. 그 르노 그 태풍마크 안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QM6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SM6는 그렇더라고. 원래 SM6를 살려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거라서 안 이뻐서 아예 그쪽에서부터 배제를 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서라운드 뷰 없어도 안 불편하다는 얘기죠? 불편합니다. 불편하다. 이게 차가 SM6를 타다가 이걸 들어오니까 맨 처음에 주차하는데 많이 애먹었어요. 그리고 꼭 선택했으면 하는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이 프레임레스 룸미러라고 하는. 이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프레임레스 룸미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프레임이 없이 거울이 큰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게 이제 야간에 약간 초록색이 되면서 뒤에 빛을 억제시켜주는 눈 반사를 억제시켜주는 건데 이 옵션이 7만 원밖에 안 해요. 무조건 넣으셔라. 원래 하이패스 모델이 있는데 걔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프레임레스 7만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등급이 된다면 무조건 넣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팁을 좀 드리자면 이게 유심 타입의 하이패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 카드형 하이패스 쓰시던 분들이 하이패스 카드를 다시 발급해야 되나 요거 아까워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유심 모양으로 자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이패스 그 부분을? 네, 그거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금방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쪽은 선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차를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일단은 QM6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스포티지를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요즘이라면 안 보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스포티지나 QM6나 가격대도 비슷하고 차 크기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포티지 좀 더 커요. 제가 타봤잖아요. 실내가. LPG는 스포티지가 LPG 탱크를 좀 큰 걸 쓰는 바람에 그치. LPG는 다르죠. 좀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비교를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한번 꼼꼼히 좀 보시고 한번 거기에 대한 비교 영상이 있다면 비교 영상도 한번 올려주실 거라 믿고 있고. 저는 못 올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QM6를 선택하면 미리 카페에 가입하셔서 한번 정보를 한번 쓱 훑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카페 혹시 뭐 네임 드세요?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사기 전부터 많이 봤어요. 왜냐면 거기에 좋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거든요. 저는 장점만 보고 샀기 때문에 단점을 봤다면 좀 더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차량을 구매하실 분들은 사전에 카페를 가입하셔서 많은 정보를 좀 습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QM6 차주분을 모시고 이제 우리 즐거운 한가위에 차주 인터뷰를 해봤고 이 영상 사실 좀 늦게 올라갈 거예요. 제가 편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씨 안녕. 안녕. 안녕.